여러분들이 함수를 또 어려워하시잖아요. 네, 2차 함수가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반복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진도를 나갈 거고 한 강씩 하면서 설명하고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풀게 되면은 그러면 다시 2강으로 이해한 것 같으면 2강으로 설명할 거고 또 이해한 것 같으면 3강으로 설명할 거고 이런 식으로 좀 푸는 시간을 좀 드리면서 할 거예요. 자, 우선은 1강부터 시작을 합시다. 자, 처음에는 막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개념만 이제 정확하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제곱근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우리는 이걸 끊어서 읽어보면은 아는 단어잖아. 제곱이 뭐야? 제곱. 제곱이 어려워요? 자, 네. 제곱이 뭐야? 규현이 제곱이 뭐야? 어떤 수를 몇 번 곱했는지 2번 곱한 거죠. 제곱이면 세제곱이면 3번 곱한 거고. 네. 자, 뭐 계속 얘기를 합시다. 네, 제곱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의 제곱. 그럼 몇이냐? 그러면 4잖아. 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근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은 어디서 배웠어요? 근이란 말? 근이란 말? 아, 네, 어디서 배웠어? 방정식에서 나오잖아, 방정식. x 미지수. 네, x를 근, 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자리가 지금 빈칸인 거야. 그럼 뭘 제곱하면 4가 되겠냐? 자,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인 거죠, 지금. 네, 이 자리가. 그래서 뭘 제곱하면 4가 돼요? 방금 2를 제곱하면 4가 되고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4가 되죠. 그죠? 그래서 지금 제곱 모모의 4의 제곱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러면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고 식으로 쓸 때에는 x제곱은 4 요거랑 같은 의미인 거야. 의미가.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거 쓸 때 2 마이너스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고 4의 제곱근이 뭐냐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요. 합쳐서. 2번 쓰기 싫으니까 네, 앞에다가 부호를 2개를 그냥 붙여주시면 이게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 2개 있다는 의미야.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거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부분이 이제 첫 번째 어떤 수에 제곱하여 a가 될 때 방금 얘기한 게 뭐죠? 네, 그래서 얘가 아까 4였잖아요. 네, 그래서 요 식을 좀 외워두셔야 되고 이게 여기 아까 얘기한 어떤 수의 제곱근이다. 모모의 제곱근. 요 단어를 외워주셔야 돼요. 네, 숫자 뒤에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답이 2개가 나와야 된다. 근데 그게 양수일 때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써있는 숫자가 양수면은 2개야. 4나 뭐 9나 16이나 요런 숫자들은 2개가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이 앞에 0이 왔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겠죠? 근데 0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자 똑같은 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는 근이 1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올 수도 있죠. 근데 음수가 오면 없어요. 한마디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게 있냐 이거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0의 제곱근은 하나다. 양수의 제곱근은 2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예제 1번은 같이 할게요. 자, x의 제곱이 49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돼? 뭐 들어가야 돼? 말 안 하기로 했어? 아, 네. 뭐 들어가야 돼, 번우? 7이랑 마이너스 7. 7이랑 마이너스 7. 자, 제곱하여 9가 되는 수도 같은 말이다. 네, 그래서 얘도 3이랑 마이너스 3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은 없다.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면, 자, 제곱근이라는 거는
말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호라고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그거를 우리는 루트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루트, 근호, 제곱근 다 같은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아까 제가 4의 제곱근 이 얘기를 했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 근데 이제 루트의 성질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 제곱근 4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 네, 그러면은 얘 위에 거랑 밑에 거는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제곱근 4라는 얘기는 제곱근이 방금 이 기호 루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에다가 이렇게 루트를 씌웠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왜 다른 말이냐면 이 루트의 이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이 루트는 이 안에 있는 숫자가 제곱이 돼야지 그 밑을 꺼낼 수 있어. 그러니까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러면은 특징이 제곱이랑 루트는 없앨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그냥 2라고 쓰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라. 이해되세요? 이걸 정확하게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뭐뭐의 제곱근이냐? 문제에서 뭐뭐의 제곱근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서 쓰는 거다. 더 쉽게 생각하면 얘한테 뭐뭐의 제곱근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냥 제곱근 4라고 할 때는 그냥 루트만 붙인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두 개를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고. 네, 그래서 이것만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고 루트 밖으로 꺼내지는 수는 항상 제곱이 없앤 밑만 꺼내진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예를 들어 루트 8이야. 자, 그러면은 루트 8은 2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우리는 제곱만 꺼낼 수 있다 그랬죠. 네, 그러면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2도 8이잖아. 그러면 얘만 꺼낼 수 있어. 얘는 못 없애지. 그럼 얘는 남아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곱이 안 되는 데는 무조건 루트 안에 남을 수밖에 없어. 제곱이 되는 애만 루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보통 2 루트 2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얘만 꺼내져서 얘는 못 꺼낸 거고. 이해되실까요? 네. 자, 이 사이에도 우리는 곱하기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2 곱하기 루트인 거야. 근데 곱하기는 생략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을 해서 썼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루트라는 애는 우리가 이제 문자식을 배웠으니까 알파벳이랑 똑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루트 2는 뭐 A, 루트 3은 B. 그러니까는 문자식에서 계산하는 방식을 똑같이 나중에 하실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하실 때에도 그건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거니까 네, 그 정도로 우선은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 제곱이 되는 걸 확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곱이 되는 수를 좀 잘 외워두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알고 계실 거고 뭐 우리 맨날 얘기하는 11의 제곱 120. 네 121, 12의 제곱 144, 13의 제곱 169, 14의 제곱 196, 15의 제곱 225, 16의 제곱 256, 17의 제곱 그 다음에 17의 제곱 몇이냐? 289, 그 다음에 18의 제곱 324, 19의 제곱 361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면 빨리 계산할 수 있다. 어차피 이거 계산하시려면 소인수분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좀 외워두셔서 좀 빨리빨리 계산하는데 도움이 돼야 된다. 뭐 그 정도 얘기입니다. 자, 예제 2번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돌아가면서 한 놈씩 시키면 되겠네. 자, 고개를 절레절레한 서현이 먼저. 1번 뭐예요? 우리 오늘 배운 거 맨 처음에 한 거잖아. 너무 쉬운 건데? 이거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규현이. 6? 자, 마이너스 6? 생각을 하셔요. 모모의 제곱근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요 의미가 아까 뭐라 그랬지? 그걸 알아야지 푸는 거야. 어떤 수
제곱을 제곱하면 저게 그냥 그래서 답이 항상 뭐가 나온다 그랬어? 양수가 근데 왜 넌 하나만 얘기해? 알면서 왜 하나만 얘기해? 그리고 이거는 꺼낼 때 보시면 마이너스 6의 제곱이니까 36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6이 제곱해서 되는 수가 뭐냐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좀 더 어렵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것도 오늘 어차피 할 내용이긴 해서 이따가 이 방금 요 숫자가 있으면 제가 모모의 제곱근이라고 하면 얘한테다가 뭐 한다 그랬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는 게 36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36이니까 6의 제곱이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6 이렇게 된 거야. 계산 순서가. 자, 근데 계산 순서 이 중간 과정은 식으로 안 써요. 의미가 없어. 그냥 빨리빨리 계산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과정은 안 써도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가로하고 제곱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차피 제곱이랑 루트는 없어질 거 알잖아요. 그죠? 근데 항상 루트 밖으로 꺼내지는 숫자는 음수가 꺼내질 수 없어.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제곱되는 것만 꺼내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루트의 특징은 루트 안에는 절대 음수가 있으면 안 된다. 제일 작은 게 0이야. 그 다음에 양수만 있어야 돼. 루트 안에 들어갈 숫자는. 그러면은 지금 나와 있는 얘를 꺼낸다고 생각하시면 얘가 지금 가로 안에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제곱은 없앨 거고 얘를 그대로 그냥 써. 그리고 가로 안에가 음수였으면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로 만들어주면 돼. 그럼 6이 나왔다는 걸 알잖아.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가 양수 예를 들어 그냥 6이었어. 그럼 그냥 꺼내면 돼. 6이라고. 어차피 꺼내지는 건 양수만 꺼낼 수 있다고. 이게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음수는 절대 꺼내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는 애는 꺼내고 마이너스. 양수가 있는 애는 그냥 꺼내면 돼. 그러니까 고민할 건 그것뿐이 없어. 어차피 둘 다 꺼내는 거야. 둘 다 꺼낼 건데 가로가 음수면 마이너스만 붙이라고. 어려운 얘기 아니야. 근데 하다 보면 헷갈려. 자, 그래서 그거를 이따가 또 얘기를 해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요거를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모모의 제곱근은 아까 지금 7은 제곱되는 게 없죠. 그러면 루트를 붙여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 거야, 지금. 그건 이해되세요? 꺼내지지가 않으니까, 루트 밖으로. 자, 근데 양의 제곱근이라 그러면 음수는 쓰면 안 돼. 얘는 안 돼. 이해되시죠? 네. 그냥 모모의 제곱근은 둘 다 쓰는 거고, 양의 제곱근은 양수만 쓰는 거고, 음의 제곱근은 음수만 쓰면 되는 거야. 그럼 옆에 있는 얘도 10의 음의 제곱근이죠? 그러면 건우 뭐라고 써야 돼? 모르면 모른다고 해도 돼. 우리 처음 배우는 거야. 처음 배우는 개념이잖아. 네. 얘기할 수 있어, 건우? 아니요. 못해? 세나 얘기할 수 있어? 자, 다시 천천히. 자, 천천히 하고 있어. 자, 아까 얘기한 모모의 제곱근이라는 말은 얘한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야. 이 의미가 지금 이걸 붙이자는 의미인 거야. 모모의 제곱근이란 말 자체가. 그리고 숫자가 10이니까 10을 썼겠지. 근데 음의 제곱근이지. 그러니까 양수는 안 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야. 순서를 잘 보셔야죠. 그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예제 3번. 다시 건우. 예제 3번에 1번. 이거는 뭐야? 이거 뭐야? 예제 3번에 1번. 왜, 뭐가 고민인 거야? 이 단어만 찾으면 된다니까? 이 단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방금. 방금 얘기했잖아.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의 의미를 갖는다고요. 그럼 거기에다 숫자만 쓰면 되는데 왜 얘기를 못하는 거야? 읽지를 못해서? 뭐가 문제야? 이거 못하면 뒤에 아무것도 못해. 이게 가장 기본되는 처음이야, 3학년 1학기 거에. 자, 할 수 있겠어? 이거 계속 뒤에 계속 나올 거야, 어차피. 할 수 있어? 진짜? 자, 그 다음에 제곱근 11. 세나, 이건 어떻게 한다 그랬지? 제곱근 11? 루트 11. 맞아.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안 붙는다 그랬어, 그죠? 제곱근이 앞에 말이 있으면 그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처음이라 많이 어렵나요? 네, 자, 우선은 7페이지 6번까지 한번 해봅시다. 네, 안 되면 얘기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 중요한 거야. 처음에.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네, 자, 뭐 까먹을 수 있잖아요. 네, 이 내용을. 다른 분들은 피타고라스를 다 기억하시나요? 왜냐면 지금 이게 3학년 1학기 거잖아. 근데 피타고라스가 2학년 2학기에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와도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약간 얘기를 해드리면 3분 AB의 길이를 구하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피타고라스의 공식은 뭐냐면 직각삼각형일 때 그때 빗변을 제곱한 거랑 밑변을 제곱한 거랑 이 높이를 h라고 쓸게요. h를 제곱한 거랑 같아야 된다. 자, 요거죠. 자, 이거 기억나요? 세나한테 물어봐야지. 기억나요, 이거? 요것만 알면 돼. 제일 긴 걸 제곱한 게 나머지 남은 두 개 제곱한 거 더한 거랑 같아야 된다. 이게 피타고라스 공식이에요. 자, 그랬을 때 요거를 계산하시면 h의 제곱이 100 빼기 36이어서 64가 되죠. 네, 그러니까 높이가 8의 제곱이 64니까 8이라는 걸 알죠?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얘가 8이 됐어요. 자, 8이 됐으면 다시 이것도 피타고라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AB를 구하지. 이게 X인 거죠, 지금. 그럼 또 피타고라스를 하면 X의 제곱은 네, 지금 5의 제곱이고 8의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64가 돼서 더하니까 몇이에요? 89?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요 모양 외우라고 한 게 이제 여기 나온 거야. 요 모양이 아까 모모의 제곱근이랑 같은 말이다 라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어. 아까 4의 제곱근 얘기할 때. 그러니까 이 의미는 제곱을 없애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이라는 얘기다. 근데 안 끝났어. 길이잖아요? 음수가 길이가 될 수는 없지. 그러니까 루트 89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원래 3학년 2학기 때 배워요. 네, 왜냐면 제곱근을 배운 다음에 피타고라스가 더 쓸 일이 많거든.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배우는 건 피타고라스 수만 알아도 풀 수 있었잖아. 그죠? 피타고라스 수 기억나요? 네, 뭐뭐 있었어요? 기억나시는 거 있으면 얘기 한번 해주시고, 어차피 써줄 거거든요. 네, 피타고라스의 수 기억나는 거. 3, 4, 5. 오, 맞아. 3, 4, 5. 또 5, 12, 13. 5, 12, 13. 또 한 4개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은 몰라? 8, 15, 17. 7, 24, 25. 자, 이렇게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된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 그러면은 3, 4, 5의 배수가 다 피타고라스의 수가 되는 거여서 6, 8, 10도 되고 그 다음에 지금 9, 12, 15도 되고 그 다음에 12, 16, 20도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6, 8, 10이 있죠? 보이시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 10인 게 보이죠? 그러니까 얘가 8이라는 걸 계산 안 해도 피타고라스의 수를 외워놨다면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루트 값이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계산을 간략하게 하기 위해서 다 외우라고 하는 거야. 그냥 안 외워도 솔직히 다 풀 수는 있죠. 공식만 알고 계시면. 근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그래서 외워놓고 좀 하셔야 된다.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또 혹시 딴 거 헷갈리는 거 있어요? 뭐 이번에 보기 중에서나 헷갈린다. 없나요? 괜찮아요? 아시겠지만 방금 피타고라스가 나왔죠? 뒤에 계속 나올 거야, 피타고라스는. 네, 자, 여기 메인이 피타고라스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 도형 문제나 그런 것들은 다 피타고라스가 나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한 공식을 꼭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제가 얘기한 포인트만 잘 짚어주시면 돼요. 어차피 꺼내지는 건 뭐여야 된다? 아까 제가 어차피 꺼내지는 건 뭐라 그랬어요? 제곱. 양수만 꺼내지는 거다. 네, 자, 이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뭐, 문자로 나와 있으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죠. 루트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제곱이랑 루트 그냥 없애서 2만 쓰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루트 2 곱하기 루트 2죠. 자, 근데, 루트끼리는 곱하기일 땐 서로 안에 있는 거를 곱할 수 있어요. 원래 그냥 우리 곱하기 하듯이 곱하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얘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랑 루트 없애서 2로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데 중간 과정은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거 안 써도 되는 중간 과정이야. 식이 아니야, 이거는 한마디로. 그냥 바로 써야 되는 거야. 얘에서 얘로 바로 써야 되는 거야, 여기는. 그게 목적인 거야. 과정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 뒤에 보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이걸 생각해보면 어떤 의미냐면 마이너스 루트 2를 두 번 곱한 거겠죠. 근데 마이너스끼리 곱하면 플러스니까. 그리고 루트 2만 곱하면 방금 얘기한 첫 번째 거잖아요. 그래서 2가 그냥 나오게 되는 거죠. 음수끼리, 부호끼리 먼저 곱하고. 우리 계산하는 순서랑 똑같아요. 네, 음수끼리 먼저 곱하고 꺼내고. 무리수끼리 먼저 곱하고 꺼내고. 네, 이런 식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2번에 나와 있는 얘는 할 얘기가 없죠.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야. 2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아까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렇게 가로가 돼 있는 상황이면 아까 양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꺼내면 된다 그랬죠. 제곱이랑 없애면서. 자, 음수여도 그냥 꺼내면 되는데 마이너스를 붙여라. 기억나실까요? 지금 처음이니까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요게 이 제곱근의 메인이야. 꺼내는 방식. 이걸 아는 게. 양수면 그대로 꺼내고 음수도 그대로 꺼내는데 마이너스만 붙이시면 됩니다. 네. 요게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예제 1번에 건우. 자, 꺼내면 5.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 2번 규현. 7. 분배 법칙이 이렇게 된다 그런 거죠. 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3번 서현. 11. 4번 세나. 13. 자, 얘는 중간이 좀 필요하겠죠? 얘는 요거에 마이너스 이렇게 항상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거를 알면 예제 2번을 계산할 수 있다. 방법은 똑같이 꺼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하셔라. 자, 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같이? 자, 첫 번째 거 얘 꺼내면 7이죠? 얘 꺼내면 3이니까 1번 답은 10 이렇게 되는 거야. 두 번째 거 얘 꺼내면 4죠? 그 다음에 얘 꺼내면
마이너스 1 꺼냈는데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그랬죠? 근데 마이너스가 또 있죠? 다시 플러스가 됐어. 이해 안 가는 얘기. 요거 좀 중요해요, 지금. 순서. 이해될까요? 부호를 얘를 마지막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루트 안에 꺼내는 게 먼저인 거죠. 그래서 꺼내는 걸 먼저 했는데 마이너스 1을 꺼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였는데 또 마이너스 2가 있어서 마이너스를 한 번 더 한 거죠. 네, 요 순서예요. 그래서 3이 된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은 꺼내면은 마이너스 12가 꺼내졌는데 마이너스 붙인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분배 법칙을 한다고 생각한 거니까 그대로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래서 부호가 얘 플러스가 됐겠네요. 그래서 약분하면 9가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얘도 그냥 꺼내면 3이고요. 나누기에 얘 꺼내면 마이너스 7분의 3에 또 마이너스를 붙이면 되는 거고 음수가 꺼내졌으니까 그리고 역수를 하면 3 곱하기 3분의 7이어서 7. 슬슬 이제 계산이 조금씩 길어질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는 뭐 나오겠어, 나중에? 우리 맨날 이거 하면 뭐 나와? 혼합계산 나오죠? 네, 결론적으로는 혼합계산이 또 루트가 사용한 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계산을 할 때에는 루트 밖으로 꺼낼 수 있는 걸 먼저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사칙연산을 하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먼저 꺼내셔야 된다. 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씩 어려워져요. 방금 위에 예제 2번을 이해를 했다면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인데 문자로 나와 있어. 같은 말인데 이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문자로 나와 있으면 이제 또 헷갈릴 수가 있는 거여서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선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건 요거 먼저. 예를 들어 루트 2의 제곱이랑 절대값 2는 같은 말이다. 루트 2의 제곱하면 2가 나오잖아요. 절대값 2를 해도 2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의미다. 요거를 먼저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금 얘기한 대로 얘가 양수여서 얘는 그냥 꺼낸 거죠. 절대값도 마찬가지 여기가 양수여서 얘를 그냥 꺼낸 거예요. 예를 들어 절대값 마이너스 2였다면 얘도 아까 제곱근처럼 똑같이 마이너스 1을 꺼내고 마이너스를 붙였을 거야. 같은 의미니까.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자, 이제 그럼 보세요. 예제 3번으로 가요. 저 개념을 이제 생각하시면서. 자, 예제 3번으로 가면, 자, 지금, 요게 중요한 거야. A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수래.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음수겠죠? 자, 얘가 음수니까 꺼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음수면 어떻게 꺼내야 돼요? 마이너스. 그대로 꺼내고 마이너스를 곱하라 그랬잖아. 이해하십니까? 지금 한 얘기? 아까 숫자는 쉽게 보이죠? 네, 근데 똑같은 얘기인데 문자면 헷갈리는 거야. 자, 같은 말인데.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니까 1번 답은 A야. 이해되고 있어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자, 얘 볼게요.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2번을 봤을 때 마이너스 A는? 얘 양수야, 음수야? 마이너스 A. 왜 말을 못해? 자, 네. 양수. A가 음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A는 부호가 반대였겠죠. 양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 양수일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꺼내라고 그랬죠? 가로를 그대로 꺼내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A로 꺼냈어. 근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죠. 그러니까 얘도 A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해볼게요. 자, 3번으로 가요. 천천히 하고 있어요. 자, 7A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7A
음수면 꺼내고 마이너스.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렇게. 건우 할 수 있겠어? 건우 마이너스 3의 양수야 음수야? 양수요. 양수면 어떻게 써야 돼 답을? 양수면 어떻게 하라고? 그대로 꺼내라고. 가로를 그대로 쓰라고. 마이너스 3a 이렇게 써야 돼. 오늘 한 것 중에서 이게 제일 어려울 거야. 오늘 한 것 중에서 헷갈리거든요. 그죠? 헷갈리죠? 네, 어떻게 해야 될지가 헷갈리잖아. 그래서 이게 오늘 한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차피 계속 풀어야 돼. 요 방식이야. 여기 제곱근하는 건 다 요것만 할 거야. 계속. 자,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자, 대소관계가 있어요. 자, 대소관계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대소관계 생각해 볼까요? 2분의 1이랑 3분의 1이랑 누가 더 커요? 2분의 1. 2분의 1이 더 크죠? 아시죠? 루트를 붙여도 마찬가지다. 큰 숫자가 더 큰 거야.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그러면 2랑 3을 했을 땐 3이 더 크죠? 그럼 루트 2랑 루트 3을 해도 루트 3이 더 큰 거야. 자, 이제 비교를 할 건데, 그러면 루트 3이랑 2랑 하면 누가 더 크냐? 이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누가 더 클까요? 2. 왜요? 찍었어요. 2가 더 큰 건 맞아. 왜?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까 우리가 특징을 생각하면 이 2는 루트로 바꿀 수가 있어. 아까 전에 루트 밖으로 꺼낼 수가 있었으면 루트 안에 다시 넣을 수도 있지. 4. 그러니까 얘는 루트 안에 들어가면 얘한테 제곱만 붙이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루트 4인 걸 알지.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이해돼요? 그러니까 2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루트랑 자연수랑 비교를 하면은 루트로 만들면 돼.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루트로 안 만들고 어차피 이 루트라는 애는 제곱하면 없어진다며. 그럼 그냥 제곱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얘가 더 큰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다른 거야. 제곱을 할 거냐, 루트로 만들 거냐. 네, 이 생각만 하시면 되는데 둘 다 어차피 제곱되는 수로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 수의 그런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걸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루트 1은 꺼내면 1이라는 걸 알죠. 네, 루트 1은 1의 제곱이라고 얘기해도 되니까. 자, 루트 4는 2의 제곱이어서 2가 될 거고요. 루트 9는 3의 제곱이니까 3이랑 같은 거잖아요. 자, 루트 16은 4랑 같은 거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루트 2도 있고 루트 3도 있지 않아요? 자, 이 루트 2랑 루트 3은 2 되기 전에 있죠. 루트 4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정확한 값이 얘네들은 다 무한소수거든.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기억나요? 2학년 1학기 때? 그게 다 지금 이 루트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자, 그런데 거기에서 얘 값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크기는 알 수 있다. 루트 2가 더 작은 거고 루트 3이 더 큰 거죠. 이렇게. 여기에서 나와 있는 루트 5부터 루트 8까지도 있죠? 그것도 크기 순서대로 돼 있는 거고 루트 10부터 루트 15까지도 크기 순서대로 돼 있다. 자, 요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곱되는 수를 좀 외워두셔야 되는 거예요. 제곱되는 수들. 루트는 그래서 제곱이 중요합니다. 자, 예제 4번에 1번 볼게요. 자, 루트 5분의 1이랑 루트 3분의 1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커? 1번. 3분의 1. 3분의 1이 더 크죠. 자,
4랑 루트 15 누가 더 커요? 4. 얘가 루트 16이랑 같으니까. 자, 루트 16이 더 크겠죠? 이해되시죠? 자, 이런 식으로 대소관계 할 수 있다. 자, 우선은 이제 풀어볼까요? 풀 게 어디까지 풀어야 돼? 이제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풀 게. 물어봐야 될 것도 엄청 많으실 거예요. 15페이지까지 이제 문제만 있어요. 근데 15페이지가 만점 도전하기거든? 저거는 우선 놔둘게요. 왜냐면 처음 배우고 15페이지 풀기는 어려워. 이거는 좀 고난이도야. 네, 15페이지 나와 있는 거. 15페이지는 놔두고 14페이지까지만 우선은 해볼게요. 네. 잘 풀고 계시는데. 자, 3번은 아까 양순지, 음순지 구분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 문제가 이제 나중에 3학년 때 되면 대표적인 문제인데, 칙을 얘를 이용해서 좀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나 아까 푼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요게 양순지, 음순지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이항을 시켜서 x-2가 0보다 크니까 얘가 양수인 거야. 이렇게 확인을 해줘야 돼. 꼭 요게 필요한 거야, 지금. 써줘야 되는 식 중에서는. 그러니까 얘는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꺼낼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얘를 확인하고 싶은데, 얘는 x를 이쪽으로 넘기면, 그러면 2 빼기 x가 0보다 작다로 이렇게 부등식을 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0보다 작으니까 음수겠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얘를 꺼내면서 가로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근데 마이너스가 이제 또 있죠? 그래서 또 붙인 거죠, 마이너스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x-2에 2-x니까 답이 0이 된다. 답은 맞게 했어요? 세나는? 답은 맞아요? 아까 중간 10까지는 맞던데? 내가 중간까지 봤는데? 답은 0 나온 거 맞아요? 아, 그건 아니야? 마지막에 계속 그러니까. 중간식 내가 봤는데 맞던데? 답만 안 봤거든요. 네. 그래서 요게 여기 제곱근 오늘 한 거의 가장 대표 문제야. 3번이.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1-3번이요. 아이씨, 너 왜 똑바로 안 해? 1-3번이요. 네, 이게 왜요? 그냥 루트 1이라서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그럼요. 문제에서 요 말이 있잖아요. 모모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지. 네. 이게 포인트, 이걸 찾아야 되는 거야. 문제 이 말이 있냐, 없냐를. 그러니까 3번은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1번도 당연히 뭐라고 써야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0.8. 그런 식으로 써야 돼요. 근데 0.8은 아니고 그냥 루트 마이너스 0.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0.64로 써도 돼요. 아, 루트 0.64? 네. 원래 꺼내야 되는데 네. 안 꺼내면 틀린 거야. 꺼낼 수가 있는 건 다 꺼내놔야지 답으로 인정을 해줘야. 하나라도 안 꺼내면 틀린 걸로 이제 해버리는 거죠.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곱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확인할 때에는 먼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줘야 돼. 100분의 64잖아. 근데 얘는 10분의 8의 제곱이잖아. 요걸 생각하고 풀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꺼내기가 쉽지. 항상 제곱이 되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답이 플러스 마이너스 0.8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가 처음이어서 지금 되게 천천히 푸는 건데 여기는 그냥 빨리 푸는 단원이에요. 네, 계산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마자 바로바로 계산을 할 수 있는지 네, 그거를 보는 단원이어서 네, 푸는 거를 좀 스피드를 좀 내주셔야 되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불안하니까 한 페이지 풀고 채점 꼭 하시고 네.
또 안 되는 거 있지 않아? 서현이 또 있지 않아? 6번 할 수 있어요? 맞았어요. 6번 맞았어요? 4번도 맞았어요? 4번 안 맞았어요? 3개 중에 하나만 받고. 아, 하나만 맞았어?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면? 모를 거. 그럼 빨리 얘기를 해. 아니, 지금은 많이 질문해야 되는 상황이라니까?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집에 가서 꼭 다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학원 수업만 가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만만치가 않아. 자, 자연수가 돼야 돼. 자연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안에 숫자가 제곱되는 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x에 뭐 들어가면 제곱되는 수가 되겠냐 이 얘기를 물어보거든요. x에 뭐 들어가면 제곱되는 수가 될까요? 1. 또 6. 또 9. 10 빼기 9하면 1이니까. 그러면은 루트 1이니까 1로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자연수 x값 중 가장 작은 자연수라 그랬으니까 제일 작은 수가 얘여서 답이 그래서 x가 1이었던 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다 되는 건데 제일 작은 수가 저거여서. 그러면 네가 맞은 건 뭐야? 여기서? 3번. 그러면은 2번도 모르는 거죠? 2번은 12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야 돼. 12를 거듭제곱으로 나타내면 거듭제곱 소인수분해해서 12요? 12요. 요거. 네. 2의 제곱 곱하기 3.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3이잖아요. 거기에 x를 곱하면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건데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지금 나타낼 수 있는 여기에서는 제곱이 되게 되려면 3이 홀수번 있으니까 3을 하나 더 곱하면 되겠죠. 근데 얘도 이거의 끝이 아니고 원래는 3의 1제곱도 되고 3의 2제곱도 되고 3의 3제곱도 돼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어. 근데 그 중에 가장 작은 수니까 얘인 거야. 그래서 2번 답은 x는 3이죠.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될까요? 3번은 확인돼요? 이건 괜찮아요? 네. 뭐 들어갔는데 x에? 2. 2 들어가야 되는 거였죠. 오케이. 또 막히는 거 없어? 생각 없어? 규현이 없고? 예. 계속 푸세요, 그러면. 자, 2번 보시면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요. 자, 1번은 어떻게 돼요? 루트 1이야. 아까 루트 1이 뭐였어? 루트 1은 제곱을 붙여도 어차피 1이니까 똑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야. 그러니까 얘랑 그냥 없앤 거거든요. 그래서 1이야. 이해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 루트 36은 먼저 얘를 먼저 해야 되는 거야. 루트 36이 몇이죠? 이 빨간색 먼저. 루트 36. 루트 36은 6. 얘가 지금 루트 36이 루트 6의 제곱이니까 제곱이랑 없애서 얘가 그냥 6인 거야. 제곱근 6이니까 그냥 루트 6이죠. 꺼내놓고 그 다음에 제곱근을 해주는 거야. 이해 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1.69의 양의 제곱근. 얘는 뭐예요? 1.69. 이거 뭐의 제곱인지 기억나요? 1.3. 맞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1.3이에요. 다음 4번은 그러면 뭐예요? 11분의 5. 11분의 5인데 음의 제곱근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어야지. 이렇게. 괜찮아요?
들으면 할 수 있겠죠? 근데 혼자 하기가 좀 힘든 것 뿐인 거지, 지금. 네. 다른 사람들도 은근히 헷갈릴 수 있는 내용이야, 이게. 근데 오늘 배운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셨다면, 좀 이게 자유자재로 생각이 될 텐데, 이게 부분만 이해를 하셨다면, 헷갈리는 부분이 이 문제 중에서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 해드릴까요? 5번. 네. 아직 안 풀었어요. 아직 안 풀어서? 네, 자, 5번 해드릴까요? 잘 들어. 모르면 다시 잘 들으세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게 제일 중요해. 오늘 한 것 중에서.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여서. 자, 1번부터 다시 보세요. 메인은 요거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3-x니까 x를 이항을 시키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0이 될 거고 3 빼기 x로 이렇게 되겠죠? 양수예요, 음수예요? 어? 0보다 큰데요? 아, 저 0보다 크지 않아요? 0이 지금 뒤쪽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죠?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면 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꺼내라. 이게 답이에요. 이해 안 가면 얘기? 돼요? 자, 그러면 다시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요것만 요 루트 안에 이건 나중에 할 거니까 보지 마시고 여기까지만 이 안에 있는 얘가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안 되겠어요? 얘를 넘겨야지 요 모양이 되지 않아요? 그건 이해돼요? 네. 이거 보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아, 이렇게 해야지만 이해 보이지는 거야? 아, 오케이, 알았어. 자, 그러면 얘가 음수야? 자, 음수였어? 그러면 얘를 그대로 어차피 꺼내고 음수라고 생각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일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돼요? 근데 아직 얘가 남았죠? 또 마이너스를 또 붙여야죠. 자, 어디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순서거든요. 루트를 먼저 생각하고 마지막에 다 생각했으면 마지막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알겠어. 진짜요? 자, 그럼 3번 가야죠? 자, 네.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 3번 가야죠? 자, 3번은 얘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지금 얘가 넘어갔죠? 그쵸? 이제 음수라는 거. 이해 갔나 봐요, 진짜. 자, 음수면 얘 어떻게 꺼내야 돼요? 마이너스 붙이고 1-x 먼저 쓸게요. 계산은 나중에 할 거니까. 자, 그럼 얘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얘는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얘를 넘기는 거죠. 그래서 x-1이 0보다 크니까 양수고. 그럼 얘 어떻게 써요? 그대로 꺼내면 되겠죠? 자, 이제 정리. 얘 분배 법칙을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x, 얘는 그대로니까 x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2x 마이너스 2. 태나는 이해가 된 것 같고. 서연이 어때요? 이해갔어요. 진짜요? 알겠어요. 그럼 한번 해보시고. 7번 요거를 좀 해야 되는구나. 저 7번 잠깐 옆에 보세요. 다 보세요, 7번. 요거 얘기를 안 해서. 자, 부등식 기억나요, 근데? 부등식 기억나요? 요거 정리하는 거 다 기억나? 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요렇게 나와있을 땐 다 제곱해야 돼요. 항마다. 그러니까 얘 제곱하면 1이고, 얘 제곱하면 x 빼기 1이고, 얘 제곱하면 4야. 그 다음에 얘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이게 없기만 하면 범위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없애려고 다 1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식이 2고 x고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사이의 자연수는 3, 4, 5가 돼서
3개가 답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괜찮아요? 그냥 다 제곱한 다음에 개수 세시면 되는 거야. 근데 부등식의 성질을 까먹었을까봐 지금 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부등식의 성질 다 기억하시는 거죠? 예. 건우 안 봐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네. 자, 3강 무리수와 실수. 근데 요 모양 우리 많이 봤죠? 네, 1학년 1학기 때도 나오고 수책에 2학년 2학기 때도 나오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운 건 여기까지 2학년 때 배웠어요. 유리수까지. 네. 여기까지 2학년 때 배운 거고, 정수는 양의 정수형, 음의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분수, 소수, 그리고 또 소수에 대해서 배웠죠?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 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비순환소수 뭐 이렇게 배웠어요. 2학년 1학기 때. 순환소수 할 때.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요거 하는 거예요. 이 비순환소수. 우리가 알고 있는 비순환소수의 가장 대표적인 건 파이였어. 근데 지금은 루트까지 포함을 하는 거야. 이제 배웠으니까. 네. 그래서 이 비순환소수에는 그 순환하지 않는 끝없이 가는 소수인 거다. 그래서 네, 루트를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걸 루트를 우리는 무리수라고 얘기한 거야. 이 무리수가 방금 얘기한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거야. 무리수가.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보시면 루트랑 파이가 대표적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수라는 게 이제 가장 큰 수로 이제 나오죠. 실수라는 말은 실제 존재하는 숫자.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숫자. 네, 그거를 실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고등학교 때 되면은 이제 허수라는 걸 배우게 되고요. 허수라는 거는 없는 숫자. 네. 이 허수라는 게 뭐 때문에 배우는 거냐면 이 루트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이 허수라는 게. 아까 전에 제가 루트 특징이 뭐라 그랬죠? 루트 안에는 음수를 쓸 수 없다 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 때 되면은 음수를 쓰고 싶다 라고 해서 배우는 게 서수야. 그러니까 중3까지는 루트 안에는 음수를 못 사용하는 거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루트 안에 이제 음수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네, 그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배우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실수라는 거를, 실수가 전체 숫자라는 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은 이 실수는 수직선이랑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수직선이란 말이 이렇게 수직선을 표시를 하잖아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수직선도 당연히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만든 선인 거야. 그러니까 이 수직선을 나타내고 싶으면 실수로만 나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직선을 유리수로만 나타낼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 왜냐면 이 실수에는 무리수랑 유리수가 합쳐진 것만 실수이기 때문에 빈 공간이 생길 수 있다. 무조건.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왜냐면 유리수도 우리가 만들면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잖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10만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많은 셀 수 없는 무한한 점이 있는 건데, 그 점들 사이에는 다 유리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무리수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유리수랑 무리수가 합쳐져야지만 수 전체가 된다. 이게 여기 배우는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계산하는데 별로 쓸모 없는데, 항상 그 애들이 학교에서 시험 보거나 그러면 틀리는 건 계산을 틀리지 않아. 왜냐면 계산을 연습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이 개념을 틀려. 이 나중에 내가 보여주겠지만 3학년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말들 있잖아요. 개념 하나하나. 그거를 기역부터 희읍까지 해놓고 맞는 거 찾으라 그래. 기역부터 희읍까지면 몇 개야? 그거를 문장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몇 개가 맞았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말장난 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안 외워두면은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그러니까 계산보다 개념이 더 어렵다. 네, 계산보다. 자,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서 들으시면 되고, 뭐 개념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죠. 네, 무리수만 구분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래서 루트가 있는 애랑 없는 애랑. 그래서 이제 예제 1번에 있는 거 그냥 바로 구분하시면 되죠. 자, 1번에 1번. 유리수야, 무리수야? 1번에 1번. 분수니까 유리수겠죠? 2번은 무리수고. 3번. 유리수. 순환수도 유리수죠? 4번. 유리. 유리수죠. 루트 36이 6이잖아. 그러니까 유리수고. 이런 거 정리는 하셔야 된다. 5번은 무리수. 무리수고. 순환하지가 않으니까. 6번은 유리수고. 이런 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어렵진 않죠? 네. 여기에 포인트는 요거죠? 꺼낼 수 있는 애는 꺼내고 생각하셔라. 네. 그냥 보지 마시고. 자, 그 얘기가 이제 요 내용이었고, 그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게 이제 피타고라스가 다시 또 나옵니다. 여기서. 자, 그래서 수직선에 나타낼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수직선이 있는데 여기가 뭐 1, 2, 3이 있어. 여기가 0이 있고. 근데 내가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 그러면 먼저 알아야 되는 건 요 길이가 뭐냐? 이거에 대한 걸 알아야 돼. 근데 요거를 알려면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요걸 피타고라스에서 알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여기를 x라고 하면 x의 제곱은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잖아요. 그러니까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어서 x의 제곱이 2니까 제곱 없애면서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붙여야지. 이게 아까 뭐뭐의 제곱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길이니까 플러스 루트 2만 되겠죠. 길이에는 음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x가 루트 2라는 걸 안 거야. 이건 이해될까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정사각형을 4개를 만들어. 그럼 이 전체 넓이가 몇이에요? 이 정사각형 전체 넓이 4. 4죠. 그리고 내가 정사각형인데 이렇게 대각선을 이었어. 그럼 이 모양도 정사각형일 거 아니야? 얘 넓이는 몇이야? 2지. 그럼 얘 한 변의 길이가 뭐냐? 그렇게 하면 뭘 제곱하면 2가 되겠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가 루트인 거야. 피타고라스로 하셔도 되고 이렇게 도형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이해되실까요? 자, 그러면 이제 더 얘기를 해볼게요. 자, 꼭 이 대각선만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대각선도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대각선이 뭐냐? 그러면은 2제곱 더하기 1제곱의 루트니까 얘는 루트 5예요. 외워두셔도 돼요. 두 칸의 대각선은 루트, 한 칸의 대각선은 루트 2. 세 칸의 대각선까지는 좀 외워두시면 돼요. 얘가 3이고 얘가 1이니까 3제곱하면 9고 1제곱하면 1이니까 얘는 루트 10. 이해되실까요? 네, 이 정도는 외워두세요. 네. 한 칸의 대각선 루트 2, 두 칸의 대각선 루트 5, 세 칸의 대각선 루트 10. 오케이? 자, 그래서 외워두시면 편하고 안 외워두시면 방금 했던 피타고라스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줘야 되는 게 이제 여기서 이 수직선에 지금 얘를 이렇게 눕혔을 때 요 점을 A라고 했을 때 요 점을 좌표를 표시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무리수인 거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좌표를 그럼 어떻게 쓸 거냐? 자, 잘 보세요. 자, 이걸 뭐라고 생각하는 거면 원의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이야. 원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보이시죠? 이제 원처럼? 그럼 얘가 반지름이면 얘도 반지름이겠네요. 그러면 얘가 루트이면 얘도 루트 2겠네요. 이것도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우린 좌표를 표시해야 되니까 이 A의 좌표는 이 원의 중심을 먼저 확인하는 거고, 중심이 2잖아요? 지금? 그럼 2를 먼저 쓰고, 얘가 길이가 오른쪽으로 갔죠? 그럼 더하기겠죠? 길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더하기고, 이 길이가 루트 2만큼 길어졌으니까 이 좌표의 위치는 2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기준이 정수니까 정수 먼저 읽은 거야. 루트는 어느 점인지 모르니까 먼저 읽을 수가 없어.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정수의 위치에서 얼마만큼 갔다가 그 점의 좌표가 되는 거야. 정수의 위치에서. 그럼 반대로 얘가 이쪽일 수도 있죠. 여기를 B라고 하면 그럼 얘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요 점을 쓰고 싶어. 요 점이 B야. 그럼 얘 어떻게 쓰면 될까? 기준은 중심이라 그랬죠? 2를 먼저 써. 근데 요 길이도 반지름이니까 이 길이도 루트 2일 거야. 근데 왼쪽으로 갔으니까 줄어들었잖아? 빼기 루트 2가 되는 거야. 이해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요 좌표는 어떻게 쓸까? 요 길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아까 두 칸의 대각선 몇이라고 그랬어요? 루트 5라 그랬잖아. 그러면 C의 좌표는 2에서 시작해서 음수 방향이고 루트 5. 할 수 있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좌표를 표현할 수 있는 거다. 자, 좀 더 얘기할 거예요. 아직 설명이 안 끝났어요. 네, 뭐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만 물어보지 않고요. 문제에서는 이걸 얘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몇이냐에 대한 것도 물어봐요. 그러니까 선분 AB 선분 AB가 몇이냐 이런 것도 물어보거든. 그럼 선분 AB를 구하는 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오른쪽 좌표에서 왼쪽 좌표를 빼주면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여기가 4고 여기가 2야. 그럼 이 길이 몇이야? 이 길이 몇이에요? 왜 이것도 얘기를 못해? 자, 이 길이 몇이야? 2죠? 예. 왜 2야? 얘에서 얘 뺀 거잖아. 그래서 2인 거야. 이해되실까요? 그러니까 무리수여도 얘에서 얘 뺀 거죠.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2 빼기 2 마이너스 루트 2가 돼서 네,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니까 이건 없어져서 2 루트 2가 길이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 있겠죠. 식으로 생각하면. 근데 누가 봐도 여기 루트 2였고 여기도 루트 2니까 2 루트 2 맞아요. 근데 우리 이 계산 방식 아직 얘기 안 했어요. 더하기. 더하기 계산 방식 아직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더하기 계산 방식도 그냥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간단하게 그냥 얘기만 먼저 하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는 뭐랑 같은 의미냐면 우리가 중학교 1학년 걸로 얘기하면 그냥 A 더하기 A인 거야. A 더하기 A는 몇이야? 이것도 대답 못해요? 자, A 더하기 A 몇이에요? 2A. 2A. 그러면 얘가 문자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앞에 1이 있어서 2A인 거잖아. 똑같이 개수를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앞에 1이 있었으니까 2 루트 2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루트 2 더하기 루트 3이야. 얘는 어떤 의미냐면 얘는 A인데 얘는 B인 거야. 그래서 이걸 더하는 얘기야. A랑 B 더할 수 있어? 못 더하지. 그러니까 루트 2랑 루트 2는 못 더해. 그냥 이 상태로 써야 돼. 그러니까 루트는 안에 숫자가 다르면 문자가 다르다는 거야. 앞에 숫자가 같아야지만 동류항인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루트 안에 숫자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자, 아무튼 그런 식으로 확인이 된다. 그 얘기였고요. 네. 17페이지 먼저 하고 이제 마지막 4강을 설명하겠습니다. 자, 18페이지 4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강을 할 건데 대소관계 아까 전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항이 2개인 거 그거에 대소관계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표 보는 방식을 할 건데 제곱근 표 보는 방식은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얘기만 하면 되는 거여서 괜히 쫄지 마시고 네,
쉬운 내용들만 좀 남았습니다. 4강은. 자, 근데 이제 먼저 얘기를 할 거는 뭐 여기 있는 거 읽어볼까요? 실수와 수직선, 아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실수로만 수직선을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모든 실수는 각각 수직선 위의 한 점에 대응한다. 또 수직선 위의 한 점에서는 한 실수만 반드시 대응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든 무리수든 유리수든 점이 하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걸 이렇게 어렵게 얘기한 거예요. 무조건 점이 하나씩 있다. 어떤 수든. 자, 2번. 서로 다른 두 실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실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루트 2랑 루트 3 사이에 무수히 많은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 어떤 수든 수와 수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도 있고 무수히 많은 무리수도 있어. 그러니까 만들기 나름이니까 예를 들어 지금 루트 안에를 자연수로만 썼지만 2.1일 수도 있고 2.1111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분수소수는 아예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 사이에는 엄청나게 많은 분수소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유리수도 많고 무리수도 많다. 자, 그 얘기를 항상 생각하시고요. 3번 수직선은 유리수와 무리수, 즉 실수에 대응하는 점들을 완전히 메울 수 있다. 한마디로 수직선은 유리수랑 무리수가 꼭 합쳐져서 메울 수 있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을 같이 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은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무리수가 존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유는 뭐야. 네. 다음에 니은 루트 3과 루트 6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존재한다. 니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네. 유리수든 무리수든 무조건 무수히 많아요. 자, 디귿 모든 실수와 수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1대1로 대응한다. 디귿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실수와 수직선 위의 모든 점들은 1대1로 대응한다. 맞아요. 자, 네. 이게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 설명을 들었는데도 헷갈리잖아요. 네. 자, 리을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루트 20 사이에는 무리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틀렸죠. 무리수도 많고 유리수도 많다 그랬죠. 어떤 수든.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옳지 않는 거 찾는 거고. 리을이 답이죠. 네, 옳지 않는 거니까. 자, 2번 대소관계.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대소관계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예제 2번은 그냥 바로 갈 거예요. 자, 누가 더 크냐를 이제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근데 비교하는 방식은 뭐 정수나 유리수가 있으면 유리수를 넘기셔서 얘도 어차피 등호랑 같은 역할이니까 부호를 바꿔서 플러스 1로 만드시면 루트 10이랑 4가 되는데 4가 루트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더 큰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 자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이걸 아니어도 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루트 10이 몇 정도 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루트 10은 아까 루트 9랑 루트 16 사이에 있는 수가 루트 10이에요. 근데 루트 9는 3이잖아요. 루트 16은 4잖아요? 그럼 얘는 뭔지 몰라도 3점 몇이겠죠? 그럼 3점 몇에 1을 뺐어요. 그럼 몇이냐고요? 2점 몇이겠죠? 그러니까 3이 크겠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암산으로 하고 싶으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셔도 되고 식으로 좀 보여주고 싶으면 제가 얘기한 대로 넘기시면 되고 이해 되실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 요렇게 넘기고 요렇게 넘겨서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항을 시키면 그럼 마이너스 1 넘기니까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부등호가 이렇게 있을 거고 얘는 루트 5가 될 건데 얘는 루트 9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이 더 크죠.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넘기면 루트 5가 없어지겠죠? 네. 루트 5가 없어지니까 얘는 루트 9니까 오른쪽이 더 크겠죠. 자, 얘도 마이너스 1은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루트 7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항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항이 여러 개일 때에는. 그래서 한쪽은 무리수로 만들어버리고 한쪽은 유리수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차피 유리수는 루트를 붙이면 무리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바꿔서 쓸 수 있다. 자, 이런 식의 순서입니다.
자, 그 다음 제곱근 표가 나왔는데 제곱근 표는 여러분들 책을 교재에 보시면 맨 뒷장에 보시면 제곱근 표가 있어요. 맨 뒷에 거기 아니 거기 너무 갔어. 모의고사 말고 그 앞에 한 장 넘겨봐. 오. 네. 보이죠? 네. 이거 뭐 외우는 거 아니에요. 네, 외우는 거 아니고 쫄지 마시고 그 표를 문제를 풀기 위해서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냐? 그거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예제 3번을 볼게요. 루트 6.05죠?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이렇게 구분을 해요. 왼쪽 오른쪽을. 네, 소점 뒤에 둘째 자리에서 네, 자 앞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얘가 이 제곱근표의 세로예요. 그리고 얘가 가로고요. 그러니까 6.0을 찾으시고 뒤에 5를 찾으시면 만나는 데가 있죠? 네, 그러니까 얘가 2.460이 답인 거예요. 그래서 예제 3번의 답은 2.460. 이해되실까요? 이게 다야. 제곱근표는 문제 풀 때 거의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제곱근표를 다 알려줘. 그러니까 어떤 숫자가 대략적으로 몇 정도 되는지는 제곱근표가 없으면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그 외울 거는 루트 2 정도. 루트 2가 1.414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외워놓긴 해야 돼요. 네,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것들. 1.414. 루트 3 정도. 1.732. 뭐 이 정도는 외워둘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외울 필요 없어. 그리고 얘도 안 외워도 되긴 하고요. 네, 다 알려줄 거니까. 그래서 찾는 방식만 아시면 된다. 근데 여기서 왜 이 방식을 찾는 방식을 얘기를 하냐면 여기에 특징이 하나가 있어. 제곱근표는 표에서는 몇부터 몇 가지만 있냐면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만 표에 있어요. 그 표 안에는 루트 1부터 루트 99.9까지의 값만 표시돼 있어. 그 표는. 그러면은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은 예를 들어 루트 뭐 605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방금 얘기한 대로 100이 넘어가면 없어 표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표 안에 있는 숫자로 바꿔서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6.15 곱하기 100을 해도 605잖아. 근데 6.15는 방금 찾을 수 있었잖아요. 2.46160이었죠. 얘였죠 아까. 루트 6.05가. 그러니까 얘는 2.460이라고 쓰면 되고 얘 100은 꺼낼 수 있죠. 몇의 제곱이니까 10의 제곱이잖아. 그러니까 10으로 꺼내지겠죠. 그러니까 24.60이라고 루트 605를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요? 네. 자, 요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소수여도 마찬가지죠. 방금 얘기한 대로 0.0605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얘는 루트 6.05에 곱하기 100분의 1 한 거잖아. 100분의 1 하면 얘잖아. 그죠? 그러니까 꺼내면 얘는 아까 얘기한 2.460인데 얘가 꺼내지면 10분의 1을 곱한다는 얘기니까 소수점이 한 칸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0.2460이라고 답을 쓸 수 있다. 그러니까는 요걸 이용할 수 있냐가 여기에선 좀 중요한 내용이고, 네, 자, 표 보는 게 어려운 건 아니다. 그리고 표가 없더라도 그 제곱근 값은, 사용할 값은 무조건 문제에서 알려줄 수밖에 없어. 안 그러면 너네가 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외우시는 거는 없는 거다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제곱근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얘기가 네, 다 됐습니다. 우선 요거 잘 안 보이더라. 요거는 하지 마세요. 1번. 미리 보충하느라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은 답이 있으니까 보이긴 하겠구나. 해도 되긴 하겠다. 얘는 할게요. 네. 그리고
네, 이제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 풀어보시면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또 뒤에 만점 도전은 안 하겠습니다. 네. 자, 25페이지는 안 하고 우리는 24페이지까지 네, 숙제를 우선은 해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지금 남는 게 뒤에 부록이 남는다 그랬잖아요? 지금 보니까 부록 못할 것 같아요. 네, 부록 못할 것 같거든. 시간 되시면 한번 풀어보시고 부록은 수업 안 할게요. 네, 우선 진도 먼저 할게요. 네, 그래서 부록은 수업 안 하고 여기 있는 교재 24까지만 우선은 지금 4시 10분까지니까 한 30분 남았거든요.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 못 끝나는 거는 숙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숙제로 나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